대한민국 트로트판이 숨을 삼켰습니다. 단 한 장면, 단 몇 초, 엘리베이터 CCTV라는 네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사람들의 손끝은 분노와 호기심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누군가의 가정이, 누군가가 평생 믿어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폭발물이라고. 그리고 그 폭발물의 도화선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공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퍼지는 이야기들. 방송에서 소개됐다는 주장, 커뮤니티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정황, 그리고 특정인을 향한 실명 거론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아직 공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고, 누군가가 캡처했고, 누군가가 확신하듯 덧붙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이름이 칼날 위에 올려지는 순간, 진실과 거짓은 너무 쉽게 뒤섞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특정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실명과 추정은 모두 배제하겠습니다. 그 대신 왜 이 사건이 트로트판을 흔들 만큼 거대한 파문이 됐는지, 왜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고도 진짜로 속았나, 연기였나 라는 질문 앞에서 갈라지는지 그 심리와 구조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 제보자가 있었다고 하고 그 제보자는 오랜 결혼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가정, 평범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바닥이 어느 날 너무도 낯선 이름과 행동의 조각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약속된 가족 여행이 이유 없이 취소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고 휴대전화가 더 단단히 잠기고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연출 같지만 현실에서 가장 잔인한 건 이런 변화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의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변명을 만들어줍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겠지? 그러다 어느 날 변명들이 전부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증거가 나타났다는 주장, 그리고 결정적 화면이 있었다는 이야기. 엘리베이터 CCTV. 공공장소의 기록.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표정과 몸짓이 남아버리는 기록.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고요? 사람들은 말보다 장면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말은 바뀔 수 있지만 영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리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두 사람이 갑자기 가까워졌다는 묘사,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동이 연인처럼 보였다는 반응. 여기서 여론은 순식간에 달아오릅니다.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저건 설명이 안 된다. 저건 우연이 아니다. 저건 오래된 관계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 단계로 튑니다.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나오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무슨 경연인지. 여기서 현역가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업계 전체의 위기로 확장됩니다. 왜 하필 트로트판이냐? 트로트는 특히 정서와 신뢰의 장르로 소비되는 경향이 큽니다. 노래가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로 들리는 장르, 무대가 단순히 쇼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여겨지는 장르.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 타 장르보다 더 치명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팬들은 가수의 노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가수가 상징하는 사람됨까지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혐오로 급전환합니다. 노래는 감동인데 그 감동이 거짓이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벌어진 듯한 장면 하나가 트로트판 전체를 흔드는 태풍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속도입니다. 인터넷의 속도는 진실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누군가가 미스트롯 톱10 출신일 가능성 같은 조건을 던지면 사람들은 즉시 리스트를 만들고 과거 사진을 끌어오고 방송 캡처를 비교하고 말투와 옷차림까지 분석합니다.
이른바 추리가 시작되죠.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실명 거론입니다. 한 번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오염됩니다. 해명이 나오기 전에도 상처는 이미 퍼집니다.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라는 문장 하나로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이야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로 모입니다. 진짜로 속았나, 연기였나? 이 말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아십니까? 한쪽에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유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잘면서도 숨겼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속았다면 그는 누군가의 거짓말에 의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누군가가 연기였다면 그는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도 나는 몰랐다는 방패로 빠져나가려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도덕적 판결을 내리기 위한 칼날이 됩니다. 사람들이 특히 분노하는 지점은 태도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몰랐다, 나는 지금도 힘들다 같은 문장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은 여기서 감정의 저울을 꺼냅니다. 피해자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피해자 역할을 하느냐? 상처를 입힌 쪽이 왜 눈물로 상황을 바꾸려 하느냐? 방송, 위약금, 활동 중단, 가족의 병환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면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연예인도 인간이다.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인간이면 더 조심했어야지, 암의 가정은 인간이 아니냐. 이 갈라짐 속에서 속았나 연기였나 라는 문장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누군가의 설명이 논리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이미 감정이 판결문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건이 한 사람의 삶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 축이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가족, 특히 부모 세대의 충격.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사랑이 특히 두텁습니다. 어떤 스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기쁨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스타를 응원하고 투표하고 방송을 기다리고 그 목소리로 위로받는 시간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타가 내 가족의 고통과 연결되는 순간 그 충격은 배신을 넘어 붕괴가 됩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딸의 눈물을 만들었다는 생각. 그건 단순히 실망이 아니라 자책과 절망을 함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이들에게는 전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삶의 윤리로 다가옵니다. 방송가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이미 녹화가 진행됐을 수 있고 편집은 돈이며 하차는 손실이고 강행은 여론 폭탄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처는 남습니다. 통편집을 하면 프로그램의 서사가 흔들리고 하차를 시키면 책임 논란이 생기고 강행을 하면 시청자와의 약속이 무너집니다. 제작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의혹이 이렇게 큰데 왜 검증하지 못했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검증이라는 말은 단지 법적 유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기대하는 건 기본선입니다. 무대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감정적 기준. 그 기준이 흔들릴 때 프로그램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로트판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마녀사냥을 경계하자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철저히 단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절차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합니다. 절차가 늦으면 도덕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도덕이 앞서가면 절차가 짓밟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론은 뜨겁고 댓글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공격합니다. 진실을 찾자고 외치던 손끝이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한 장면.
그 장면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가?